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유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죠.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게 세 가지인데 201조, 202조, 203조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세 가지 조문이 어떨 때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목 보시고 회복자는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본권이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다시 세 가지 조문은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된다.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본권이 있죠.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본권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죠.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전세권자도 정당하게 빌렸죠.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일단 여러분 민법 부충사항 프린트 되시죠? 이거 1월 달에 다 뽑으셨죠? 이거 없으신 분은 1월 강의 제일 첫 강의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충 11번 펴보시면 부충 11번 똑같이 합니다. 그럼 1월 달에는 부충 11번 밑에 1번, 2번, 3번까지 하고 4번 안 했거든요. 오늘 4번까지 달 거예요. 복습할 때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갑소유 X 부동산 이 시골의 농가와 농지가 있는데 갑이 서울에 사니까 마을 이장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이장우리 이 등길 위조해서 자기가 앞으로 등겨버립니다. 그럼 이건 무효가 되죠. 근데 그 동네 규농자병에게 자기가 소유자인 양 매매합니다. 그래서 매매 등기하고 점유를 다 넘겨요. 그러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병도 무효라 소유자 아니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무효니까 현재 병은 본권이 없습니다. 본권자는 갑이죠. 그래서 병 소유자 아니죠. 그 본권자 갑에게 빌린 것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병은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겁니다. 근데 병은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으니까 을이 위조법이라든가 무효인지 모르고 샀겠죠. 을을 소유자로 믿고 샀겠죠. 따라서 병은 자기가 본권 없다는 걸 전혀 모를 겁니다. 몰라요. 그리고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병은 절대적 무효라 병은 죽어도 소유자 아닙니다. 죽어도 소유자 아닌데 그 사실 꿈에도 모르고 돈 주고 산 자죠. 따라서 병은 죽어도 소유자 아닌데 자기를 소유자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걸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아닌데. 그렇게 병이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3년 후에 갑이 왔더니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죠. 갑이 3년 후에 야, 내 집이야 나가. 내 집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병은 본권 없으니까 나가야겠죠. 병은 쫓겨납니다. 그럼 병은 결국 갑집을 3년 살았네요. 그러죠. 그럼 쫓겨날 때 병은 3년간 월세를 갑에게 줘야 될까요? 그게 201조에 있고 그 다음 병이 3년 전에 주택을 샀잖아요. 근데 벽면이 대리석이라 안 싫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목조로 바꿨어요. 목조. 근데 내 집 돌려달래요. 그럼 병은 갑주택 대리석 깼죠. 그럼 얼마만큼 고쳐주는가가 200이죠. 다음 병이 저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그걸 받을 수 있는가가 203조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첫째, 병은 본권 없이 갑주택을 3년 살았잖아요. 갑이 야 나가 돌려줘 그러면 병은 쫓겨납니다. 그럼 병은 3년간 월세를 줘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201조에서 점유자 병이 여기처럼 선이었다면 3년간 과실을 병이 치러갑니다. 따라서 병은 월세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병은 사기꾼 을에게 속아서 쫓겨나는데 월세 이득은 네가 먹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 결국 월세를 안 주니까 갑은 3년간 월세 못 받는 손해가 생겼더라도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서 네가 먹어 그랬잖아요. 갑은 을 잡아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203조에서 병이 과실을 취득하죠. 그러면 통상필업이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였어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과실 취득했으니까 이 비용은 회복자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 필요위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통상이고 뭐가 특별인가 안 물어봐요. 그냥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병이 만약에 악이었다, 모든 걸 다 알았대요. 그럼 당연히 3년간 월세 이득을 회복자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과실 나오면 여기 자주타주 안 봅니다. 다시 과실은 자주타주 안 봐요. 선이 악이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주이더라도 선이면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자주타주 안 본다. 과실은 타주이더라도 선이면 과실 먹고 악이면 돌려줍니다. 그게 이제 201조인데, 자, 조문 보입니까? 201조 1항, 선의점의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점의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누구에게 반환해요? 여기라면 회복자 갑에게. 그 다음 아래쪽 소비하였거나,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럼 이 항의 과실이 몇 번 나와요? 3번. 여기 과실, 여기 과실, 여기 과실. 이 중에 이 초록색 과실만 뜻이 달라요. 이게 실수, 잘못입니다. 이걸 항상 시험에 과실 없이 틀립니다. 잘못 없이 틀려요.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라고 해야 됩니다. 이 1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실은 선이 악이만 판단한다. 여러분 책은 지금 284페이지죠? 본 겁니다. 오른쪽 오시면 285페이지 제일 밑에 202조가 있습니다. 이제 칠판에서 이제 병이 3년 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여기 주택 대리석 다 깨버렸죠. 대리석 다 깨버리고 목조로 딱 바꿨어요. 근데 갑이야, 내 집 돌려줘. 너 대리석 파손시켰네? 고쳐줘라 합니다. 이처럼 점유이자 병이 갑소유 주택을 멸실 훼손시켰죠. 대리석을 다 깨버렸죠. 그때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병이 여기처럼 선의자주라면 안 고쳐집니다.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해요.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 그래서 외우세요. 앞글자 선자현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외워요. 선자현존 외웁니다. 이때는 안 고쳐준다. 목조금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의자주가 뭐죠? 사실병은 죽어도 소유자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내 집으로 착각하죠. 그러니까 내 집인지 알고 가장 최상으로 꾸몄잖아요. 내 집으로. 그럼 그냥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현존. 이제 선자가 아니라면 그 이외에는 전손해배상,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악이거나 선이 타주라도 전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자현존 외우고 나머지 전손해배상 하시면 돼요. 병이 악이라면 나무집인지 알죠? 대리석을 깨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깨면 새 걸로 고쳐준다. 선이 타주라도 새 걸로 고쳐줘요. 선이 타주라면 보세요. 이게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에서 보세요. 임대차. 병이 임차인이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입니다. 그럼 병이 앞등기가 무효임을 뭐 알았던 몰랐던 어차피 내 집 아니죠. 임차에서 어차피 내 집 아니죠. 그럼 대리석 깨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대리석 깨면 안 되잖아요. 깼다면 전손해배상. 그래서 오직 선자만 현존, 나머지 전손해배상이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2조, 자 202조에서 여기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즉 대리석을 다 깨버렸죠. 그때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며, 그 다음 선이 자주는 제가 쓴 거예요. 가로 열고. 원래 법에는 없습니다. 이게 선이 자주 점유자는 이게 현존한 데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 다음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이 자주만 현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자현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3조에서 자, 병이 저 X란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비는 아까 했어요. 병이 과실치되겠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유익비가 있는데, 자,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 꼭 드려야 할 돈. 유익비는 꼭 드릴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들이니까 가치가 증가한 겁니다. 다시 꼭 드릴 필요 없지만 돈을 들이니까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럼 유익비는 해복자가 선택하는데 보세요. 병이 3년 전에 저 주택 주방을 리모델링 했다. 3천만 원 들여서 3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 했는데 3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가치가 이렇게 감가됐겠죠. 아까 보톡스 없어진 것처럼. 그러면 지금 갑이 집을 받아갈 때는 3천 가치를 받아갑니까? 2천 가치 받아갑니까? 2천. 그러니까 이 두 중에 하나를 갑에게 선택을 맡겨야 갑이 점유자 병에게 2천을 주겠죠. 병한테 선택하라면 병이 또 속없이 3천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럼 갑은 지금 집 받아갈 때 3천이 아니라 2천 가치를 받아가니까 이걸 해복자에게 선택을 맡긴다. 그리고 필요비는 몇십만 원 안 되는데 유익비는 1억에 몇천만 원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병 나가려면 갑은 병에게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갑이 2천만 원이 없어요. 없으면 법원에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날짜를 기간 유예할 수 있어요. 돈 줄 날짜를 6개월간 유예했다. 그럼 변제기가 도래 안 했죠, 아직.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면 이거 원래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유치권. 근데 예외적으로 유익비만 법원에서 날짜를 허용하면 변제기가 늘어났으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자, 비용은 점유자 병이 선악, 자타 묻지 않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선의하게 자주타주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에 뭐 하나 외웠는데 1월달에 이렇게 외웠어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외웠습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죠? 아니 오늘 도둑놈도 점유권 있고 자주점이고 비용 청구할 수 있대요.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면 이거 틀려버립니다.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이든 타주든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악이 자주 묻지 않고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갑소의 컴퓨터를 도둑놈으로 훔쳤습니다. 근데 모니터가 고장나서 5만 원 들여서 모니터 고쳤어요. 근데 갑에게 들켰네. 야, 내 컴퓨터 내놔 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도둑놈 을은 5만 원 들였죠. 5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을은 절도죄로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형법은 생각하지 마세요. 교도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을은 내가 드린 돈 받을 수 있어요. 내 돈 5만 원 들여서 간 물건 좋아졌죠. 그럼 당연히 그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우세요. 도둑놈도 뭘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시험에 내잖아요. 그럼 이걸 꼭 동그라미 1번, 이거 꼭 1번에 냅니다. 1번에. 다음 중 틀린 거 해가지고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고 내요. 그럼 악의가 뭘 청구해? 하고 딱 틀렸다고 1번에 답을 써버립니다. 그럼 기분 좋게 틀린 거죠. 악의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딱 냅니다. 빨리 틀려버리라고. 그리고 2번 시험이 쉽네? 그 사람만 떨어져 있어요. 시험. 외우세요. 그래야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합니까? 그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여기랑 상관없어요. 이 둘 다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이처럼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필요비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해요. 임대차는 본권이 있죠. 여기랑 상관없어요. 임대차는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럽니다. 여긴 본권 없잖아요. 여긴 필요비나 유익비 둘 다 언제 청구한다?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거 코미디예요. 그럼 필요비를 지출하고 즉시 갑에게 청구합니까? 그건 절대 선의자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비 지출하고
갑에게 즉시 총가면 갑에게 즉시 쫓겨나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언제 총구한다? 반환 총구야. 내 집 돌려줘. 그때 아 깜짝이야 나갈 테니까 돈 내놔라고 총구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203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 한 장 넘기면 있겠죠? 여러분 책은 자 286페이지 있습니다. 203조. 자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액이 있다. 필요비 언제 청구해요?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처리한 경우에 아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액이 있다. 유익비 관하에는 그 다음 주의하세요. 이 초록색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 말은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그런 말 없죠?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이조차. 아까 지출 금액이 리모델링비 3천만 원. 현재 감가에서 현재 증가액이 2천만 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항은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필요비 X. 필요비는 몇십만 원 안 돼요. 유익비가 몇천만 원이니까 유익비 경우에 법원의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는 유치권 X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자 과실은 뭐만 따진다? 과실은 선의 악의만 판단한다. 자주타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유자가 갑소의 물건을 멸실로 훼손시켰다. 대리석을 다 깨버렸죠. 이 사안이 제일 중대합니다. 남 걸 왜 깹니까? 사안이 제일 중대해서 아까 선자윤전 그리고 나머지 전손해배상. 그러니까 여기 남 물건을 부셨잖아요. 여기 네 가지를 다 판단해요. 네 가지. 선의인가 악의인가 자중가 타중가를 다 판단한다. 그 중에 선자윤전 나머지 전손해배상. 세 번째 비용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과실은 뭐만 본다? 과실은 선의 악의만. 남 물건을 부셔서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선악 자타 다 보고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과실은 뭐만? 과실은 자주타주 뭡니다? 뭐만? 선의 악의만. 이거 딱 5분 개하세요. 5분. 다시 50분도 아니고 과실은 선의 악의만 판단한다. 자주타주 안 봐요. 안 본다. 딱 몇 분? 딱 5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럼 병은 본권 없으니까 갑이 돌려줘 하면 병은 쫓겨나는데 현실적으로 갑이 병을 쫓아내는 게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갑은 지금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얼굴 하얀 놈이 내려와서 내 집 돌려달래요. 그럼 병이 나가겠어요? 너 누구요? 너 사기꾼이지 하고 맥사람은 잡혀야 돼요. 갑 얼굴에 스크래치 나야 돼요. 그게 선자죠. 아니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얼굴 하얀 놈이 내려와서 선글라스 끼고 내 집 돌려달래요. 그럼 병은 갑 너 사기꾼이지 하고 갑 일단 얼굴에 스크래치 나는 겁니다. 스크래치. 그래서 분명히 이런 조치할 거죠. 갑이 병한테 야 너 등기 무효야 말수하고 내 집 돌려줘 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병한테 뺨 한 대 맞았어요. 너 사기꾼이지? 라고.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소송쟁에서 이게 본권의 소예요. 그럼 자 소송하면 소장이 병에게 날라옵니다. 그럼 소장을 받으면 병 살짝 쫄았어요. 갑이 뭔가 있으니까 비싼 변호사 들여가지고 소장 보냈겠죠. 살짝 쫄았는데 소송에서 갑이 위조만 입증하면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승소해버립니다. 그럼 병이 패소했죠. 병이 졌잖아요. 그럼 병 하늘이 놀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 내 집이 아니었어요. 그 사기꾼은 갑이 아니라 누가 사기꾼? 을이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소송에 지고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소송에 지고서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소송이 지고 모든 걸 다 알았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악의 시점을 소제기로 앞당깁니다. 이때 모든 걸 알았지만 소제기 시에 악의로 전환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악의로 오잖아요. 이전에 선이죠. 그럼 선인 동안 과실 누가 치대가죠? 점유자 병이 치대갑니다. 점유자 병이. 그럼 점유자 병이 치대간다고 가정하면 병이 이날 소장을 받았죠. 그럼 혹시 내가 소송에서 질지 모르니까 일부러 소송을 2년, 5년, 10년 지연시켜요.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병이 과실을 많이 치대가거든요. 따라서 소송 지연시키지 말라고 병 네가 지잖아? 네가 지면 이때부터 병 너를 악의로 봐버립니다. 소송 지연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병은 과실을 다 돌려줘야 돼요. 이때부터 악의니까 악의는 과실 반환하라 했잖아요. 아까 제가 5분 개괄 5분 뭐? 선이악의만 과실 판단. 5분 개괄 했잖아요. 5분. 그래서 이 전이 선이니까 소제기 전까지만 병이 과실을 치러가고 소제기 이후 과실은 가백에 다 반환해야 된다. 이게 감정평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자주타주는 과실과 상관없으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자주가 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애우랬죠. 제가 전 시간에 시옷, 이응, 시옷 그리고 전 시간에 앞글자 지읒, 티읒, 피읒, 확정, 희응 애우랬죠. 희응? 지금 이제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해서 이렇게 자, 이 항에서 선의점유자가 본권에서 소유자가 지금 본권에서 해서 패소한 때 언제부터 악의가 돼요? 소제기 시 그리고 자주가 타주로 패소 판결 확정 시 받겠다 했습니다. 이제 이 판례로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항상 이 세 가지는 자,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럼 자, 비용 언제 청구한다? 지출한 때가 아니라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한다 그랬죠? 여기 반환 청구 받은 때 203조가 적용되니까 일단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한다? 찍지 마시고 203조 보세요. 누구한테? 여기 누구한테? 현재 회복자에게 현재 회복자.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중간에 10번 받겠더라도 누구한테? 너 나가 한자에게. 너 나가 한자에게. 그래 나갈 테니까 필요비 유익비 내놔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그랬죠. 이게 이거죠 이거. 또 이게 요거. 이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음 이건 엄청 어려운데 일단 이거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이제 286페이지는 286페이지 203조 봤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287페이지 위쪽에 파란색 3번 비용 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 밑에 심화학습 박스 있습니까? 박스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2번. 자, 2번 보세요.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 본권이 없는 경우가 지금 여기죠. 자, 그 아랫줄 지출 비용 상환에 대해서는 203조가 적용되어 점유자는 가로쳐 보세요. 그 비용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괄호. 그 다음 점유 뒤에 자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회복 당시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밑에 측 있나요? 측 있죠? 자, 무효 동그라미. 지금 잘 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라 오늘 이해 안 됩니다. 오늘 이해 안 돼요. 6월 달에 할 건데 예습이 이해 안 됩니다. 자,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특칙으로 적용돼요. 다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할 때 이 세 가지가 특칙으로 적용된다 이게.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매수인이 201조 선이라면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해요. 선이라면 201조가 적용되니까. 근데 계약이 해지가 되면 해지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해제는 원상회복하는 것이고 201조부터 203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1월 달에 한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해제에서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라 했어요. 잘못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선이든 악이든 이익을 다 반환. 금전 받은 자는 이자 가산, 물건 줄 자는 과실도 반환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 매수인도 과실 반환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201조가 적용돼서 선의 매수인은 과실을 자기가 취득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이건 6월 달에 이해될 겁니다. 일단 책에 무효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하셨죠?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물의 필요비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 동그라미 제3자가 양수인에게 가로 열고 회복이 오타 그러니까 회복의 오타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일 때 이게 적용되니까 203조도 적용해줘요. 203조 다시 무효일 때 이게 적용되니까 203조를 적용해서 비용 누구한테 203조 회복 당시 소유자 양수인에게 이게 적용된다 이 말이 지금. 그 밑에 4번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 시기는 파란색 것이 반환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보세요. 285페이지 와보세요. 285페이지 위쪽에 핵심 판례 밑에 양괄호 3번이 있어요. 다시 이거 종합정리. 양괄호 3번. 매매가차 무효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취소된 때는 201조가 적용되지만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 다음 이행체치로 인한 매매계약이자 해제 동그라미. 해제된 경우 2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과실 돌려주라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그래서 아무튼 이해는 안 된다. 6월달을 위해서 이해해서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288페이지 지난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점유권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소유권 갑니다. 지난주 했죠 이거? 208조 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오세요. 소유권. 자, 289페이지 오세요. 299페이지. 299페이지 오세요. 자, 일단 했으니까 211조. 소유자는 법률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다음 212조 토지네요. 토지 소유권 범위는 토지 소유권은 한없이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근데 문제된 게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하지 않았다. 땅에 지금 묻혀 있다. 내 땅을 파봤더니 내 땅 밑에 광물이 묻혀 있다. 그럼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내 토지 일부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국가가 별도로 관리해서 이건 광업권 객체가 돼요. 그러니까 내 땅을 파봤더니 광물 있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걸 내 마음대로 팔면 이게 북한으로 가서 무기가 될지 모른다. 무기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별도로 관리한 거지 내 토지 일부 아닙니다. 광물 팔면 신고하세요. 팔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 지하수나 온천수는 토지 일부고 독립한 물건 아니라 했죠. 그 다음 자 보세요. 항상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 중에 물권 채권을 공부하죠. 그 중에 이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 그랬죠. 이 결과 효과를 이걸 법률 효과로 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우린 지금까지 법률행위는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죠. 특히 매매 교환 공부했잖아요. 지금은 잠시 법률 규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에게 지금 우리 소유권 변동 공부해요.
다시 법률행위는 지금까지 원 없이 공부했으니까 지금 뭘 공부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중에 소유권 취득을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에 써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상린관계가 나오는데, 자, 책은 301페이지 보세요. 301페이지. 제일 밑에 제2절 상린관계 있습니까? 자, 그럼 이 한문으로 서로상, 린자가 이웃 린자, 서로 이웃됐다는 말이죠. 즉 예를 들면 왼쪽에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 을토지지만 내 토지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갑에게 손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인근에서는 조심히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죠. 그게 상린관계입니다. 근데 상린관계의 법규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에요. 법규정보다 당사자가 더 사이좋게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상린관계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빌려줘요. 용의권자. 그래서 준용이 돼요. 준용.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가에 다 준용이나 유추 적용됩니다. 이 빌린 자도 갑과 사이좋게 지내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상린관계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게 주의토지권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303페이지에서 상린관계 민법규정이 엄청 많은데 이거 시험에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어 이거. 저도 다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04페이지 오세요. 304페이지. 상단에 주의투지 통행권. 이게 가끔 한 2, 3년에 한 번씩 가끔 나와요. 가끔. 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19조가 유상이고 밑에 220조는 공짜, 무상입니다. 그래서 유상과 무상인데, 자, 먼저 유상 219조 보겠습니다. 여러분 219조 있죠? 자,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 첫째,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둘째,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해서 자동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즉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겠죠. 다음 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이요, 배상이요? 손해 보상한다. 물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설마 이걸 배상으로 바꿔내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설마. 근데 보상과 배상 다르다 했습니다. 다르다 했어요. 자, 배상이란 위법할 때 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근데처럼 여기처럼 보상이란 잘못이 없어도 해주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하는 게 보상이에요. 보세요. 법에서 통행하라고 했죠? 이게 잘못입니까? 법에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팼어요. 잘못했죠. 그럼 손해 배상. 장마 때 농작물이 다 쓸려갑니다. 그럼 국가에서 뭐 해줘요? 손실 보상. 장마로 농작물 없어진 게 국가 잘못 아니죠? 그래서 배상은 나쁜 거, 보상은 나쁘지 않게 해준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상이에요. 유상이다. 손실 보상 유상입니다. 그럼 자, 예를 들면 공로가 있는데 밑에 갑토지가 있고 밑에 을토지가 맹꽁이 토지 맹지예요. 그럼 을토지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죠. 자, 그때 을은 갑승낙이 없더라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을토지가 맹지일 때 을은 갑승낙이 없더라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럼 반대로 갑은 열받겠죠. 아니, 내 승낙 없이 내 땅을 다닌대요. 열받아서 보세요. 열받아서 담장을 딱 쳐버렸습니다.
담장을 딱 쳐버렸어요. 그럼 갑이 다시 철거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데 우리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갑소유, 갑권리, 갑소유, 갑권리입니다. 이 땅은 갑소유, 갑권리죠? 근데 갑은 이쪽 토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풀만 무성이 자랍니다. 풀만 자라는데 우리 토지가 맹지란 걸 이용해서 심술궂게 막아버렸다. 그게 갑은 자기 소유권을 지금 남용하는 거예요. 그걸 금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토지입니다. 대신 을에게 뭐 받아요? 그러니까 손해보상, 을에게 돈 받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이 좋습니까?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 단익에 길을 터주고 을은 갑에게 돈 주고 사이 좋죠. 둘이 사이 좋죠? 이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이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갑은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배려. 대신 을은 막 다니면 안 돼요. 내 땅 아니라 타인 토지라 을은 조심히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 몇 개 볼게요. 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한 축조물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 통행권 행사에 의해서 철거가 된다. 즉 처음에는 우리 토지를 사용 안 해서 담장이 적법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는 터주라 이 말이죠. 터주라. 다음 누가 트는가? 자, 통행제의 소유자가 갑이죠. 통행제의 소유자 갑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통행제의 소유자 갑이 그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갑이. 그 다음 이거 두 판례 잘 비교하세요. 첫 번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역이 부족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함에 인정해 주는데, 두 번째, 자,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안 해줘요. 다시 충분한 기능을 못할 때 인정해 주고 조금 더 편리하다 이것만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일단 주의 토지의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공로가 생겼으니까 토지값도 올랐겠네요. 돈 좀 벌었네. 그러면 이제 옆 토지 다닐 필요 없죠. 그때는 당연히 소멸한다. 그 다음, 주의 토지 통행권이 현재죠.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앞으로 장차까지 대비할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된 때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누가 대하죠? 주의 토지 통행권자, 통행하려는 자. 설마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서 갖다 바칩니까?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다니려는 자가 통로도 개설하고 유지 비용도 대하겠죠? 당연합니다. 아까 이거 그 한 거죠 이거.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제 을이 여기를 통행하려고 갑에게 손해 보상하고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준다. 한 달에 5만 원 줍니다. 근데 여기 병토지가 있는데 병이 통행권자 을 허락을 병도 이렇게 통행합니다. 그럼 또 갑토지 다니네요. 갑토지 다니니까 갑이 병에게 또다시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못해요. 을에게 한 달에 5만 원 받으면 갑은 여기 사용료 충분히 5만 원 받죠. 병한테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톨게이트 아니에요. 톨게이트 아닙니다. 뭐 다닐 때마다 돈 냅니까? 그게 아니라 한 달에 5만 원 받으면 충분하죠. 그럼 병한테는 받지 마. 톨게이트 아니니까. 예, 판례입니다. 이제 책에서 체크해 봅니다. 자, 304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두 줄 체크. 밑에 양괄호 3번도 두 줄만 체크. 그럼 둘째 줄에 된다 마침표까지.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4번 두 줄 체크. 지금 법률 규정의로 인정되니까 등기 없이.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도 제목 밑에 두 줄 체크. 밑에 파란색 2번 주의 토지 통행권 내용 있습니까? 아래 동그라미 1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제목 밑에 두 줄 체크. 3번도 제목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게 이제 공부를 칠판에 다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5번 거기 두 줄 체크. 다음 3번 보상 여부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에 유상이죠.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다음 동그라미 3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3번이 이거예요. 3번 아까 톨게이트 X. 지금까지 유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304페이지 오세요. 304페이지. 아까 상단에 219조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219조 유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받고 밑에 220조 있어요. 220조. 이제 그게 무상입니다. 자, 이제 무상이에요. 220조. 자, 여러분 책에 몇 줄? 여러분 원래 법조문은 1항과 2항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 원문이에요. 법제처에서 그대로 받은 거. 여러분 책은 그냥 보기 좋게 그냥 그걸 없앴어요. 여러분 책이 몇 줄 아세요? 자, 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상 의무가 없다가 무상 공짜. 2항 전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 양도 일부 양도 매매한 경우에 준용한다. 근데 여러분 책은 그냥 보기적 한꺼번에 싹 써놨어요. 수업용으로. 저는 법조문 원문 그대로 지금 띄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보시면 되는데 이 공로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걸 가불이 공동소유 공유합니다. 근데 이 토지를 둘이 분할한대요. 뭐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이렇게 분할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이 이렇게 분할했네요. 그래서 이게 맹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위쪽을 갑이 갖고 아래쪽 을이 간다. 이게 지금 여기 분할입니다. 그럼 우리 토지가 맹지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통행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무상, 공짜예요. 공짜.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이 무상은 직접 분할자끼리만 무상입니다. 여기 직접 분할자끼리 갑과 을만 무상이에요. 을이 병에게 팔죠? 팔면 병 너는 유상. 특정 승계는 유상이에요. 갑이 병에게 팔아도 을은 유상이에요. 다시 갑이 병에게 팔잖아요? 그래도 유상. 갑을 직접 분할자만 무상이고 을이 팔아도 유상, 갑이 팔아도 유상으로 바뀝니다. 다음 일부 양도 일배 매매 보세요. 자, 이제 이 토지가 갑 단독 소유인데 을에게 일부만 팔아요. 근데 또 아랫부분만 을에게 팔았네 이렇게. 그래서 위쪽을 갑, 아래쪽 을이 맹지네요. 그럼 여기랑 뭐 똑같아도 준용한다. 그래서 을이 무상으로 다닌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도 직접 일부 당사자만 무상이에요. 을이 팔면 유상으로 바뀌고 갑이 팔아도 유상으로 바뀝니다. 다 직접 당사자만 무상. 특정 승계인은 유상.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책, 자 306페이지 오세요. 306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무상 통행권 보입니까?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3번 무상 통행권은 분할된 토지의 동그라미 칩니다. 특정 승계인 동그라미에게 적용되는가? 그럼 아까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핵심 판례. 거기 밑에 판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셋째 줄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보세요. 자, 지금 판례 세 줄 있죠? 그럼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 있나요? 파란색? 직접 보여요? 파란색 보세요. 직접 동그라미. 직접. 그리고 잘 보세요. 그래요. 뒤에 분할자로 화살표. 분할자. 또는 뒤에 일부 양도 당사자의 또 화살표. 그러니까 직접이 분할자도 꾸미고 직접이 일부 양도 당사자도 꾸밉니다. 이해됐죠? 직접이 분할자만 아니라기 직접이 분할자와 직접이 일부 양도 당사자
다 수식한다. 그리고 특정 승계에는 유상.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어요, 정말. 그리고 저같이 친절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직접 화살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경계에 가는 게 이것도 정말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책 309페이지 오세요. 309페이지. 309 상단에 237조 거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이 몇 줄? 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으로 통상의 경계편화탐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책에 또 1항, 2항 안 나눴죠? 원래는 1항, 2항이 나눠 있어요. 그럼 2항에서 전항비용이란 여기 설치비용이에요. 여러분 책은 그냥 설치비용 써놨죠, 이렇게? 설치비용. 전항비용이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토지를 왼쪽에 갑, 오른쪽에 을이 있는데 먼저 설치비용 보세요. 여기는 설치비용은 갑토지, 을토지 접하는 면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반씩 부담하는데 설치하기 전에 여기를 측량한다. 그럼 갑토지가 더 넓죠. 그럼 측량비용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갑이 더 내고 을이 조금 덜 내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 다음 여름책 240조 있습니다. 240조. 자, 가지 뿌리 제거 있습니까? 1항이 인접지 수목 가지죠. 가지. 2항은 그러나 인접지 수목 뿌리입니까? 그래서 가지와 뿌리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갑소유 토지 오른쪽 을소유 토지인데 갑토지에 수목이 있네요.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숲이 무성이 자라서 나무가 이렇게 을토지 막 침범해요. 나무 가지. 그럼 갑 눈에 보이죠? 그럼 을은 야 잘라라고 제거 청구합니다. 그럼 갑이 잘라야겠죠. 근데 갑이 안 자르네. 그때 을이 뚝딱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청구하고 안 할 때 을이 뚝딱 잘라요. 이게 이제 1항, 여러분 책 1항. 임저치 수목 가지가 경계 넘을 때 그 소유자 갑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 청구에 갑이 응하지 아니한 때 청구자 을이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2항까지가 가지고 이제 3항이 뿌리예요. 여러분 책은 1항을 다 섞어놨네요. 그러니까 저는 법정 원문을 지금 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책의 1항 한꺼번에 써놨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 보세요. 이제 다시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갑토지 나무가 있는데 보세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뿌리가. 그럼 갑 눈에 뿌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을이 바로 뚝딱 이렇게 잘라 바로. 을이 바로 이렇게 뚝딱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갑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을 눈에는 이 뿌리 보였을까? 을 눈에는? 아니 뿌리는 갑에 안 보이는데 을 눈에 보여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여기에 고추를 심는데 고추가 말라 죽어요. 계속 말라 죽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땅을 파보니까 이 뿌리로 수분을 싹 빨아먹으니까 고추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을이 이래갖고 뚝딱 바로 잘라버린다. 그게 이제 사망에서 임저치 수목 뿌리가 경계 넘을 때 바로 임으로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책 242 조시면 되겠고. 다음 242조 있습니까? 242조. 이 봐보세요.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경계 부근에 건물 지을 때는 관습이나 다른 법이 없으면 이 반 미터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넘어오면 건물 변경에 건물들은 밀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자 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2항 인저치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가 여기까지 반 미터 뛰지 않았다. 그 점에서 건물 변경이 건물들은 밀처 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지 1년을 경과하거나 그럼 건물 거의 다
틀을 잡았겠죠? 그 다음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뭐만?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다 지었는데 철거하라 가오 가죠? 그때는 손해배상만. 그러니까 진작 밀쳐라도 해야겠죠. 진작. 안 그러고 1년 지나거나 완성해버리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그냥 보지 않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이제 10분 씩 하시고 취득 시효를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